She said I won't be back in a while. Don't wait. Already packed her bags. Call the cab. Made space. 초보자에게 와인에 대한 설명 없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물어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했던 와인은 달달한 모스카토 와인이고, 호불호가 있는 와인은 산도가 있는 이탈리아 산지오베제나 프랑스 피노누아였습니다. 와인 초보자들이 와인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품종별, 국가별 와인 입문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첫 와인 구입은 편의점 와인을 추천합니다. 여성분은 이탈리아 스파클링인 빌라엠으로 시작하면 와인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남성분은 신대륙 미국 칠레 와인을 추천합니다. 구대륙인 프랑스 이태리는 품질이 해마다 다르고 신맛과 흑향 등 어려운 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만원대 디아블로 칠레 와인을 추천합니다. 국가별 와인 입문 순서는 칠레,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순으로 입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국가로 칠레를 추천하는 이유는 1, 2만원대 가성비 좋은 와인이 많아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칠레 와인 특유의 감칠맛이 질릴 때쯤 미국의 연유 바닐라 향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반 와인, 헨달 잭슨을 추천합니다. 초보를 넘어서는 단계가 되면 이탈리아 와인의 산도가 좋게 느껴집니다. 이때 저는 한 번에 비싼 바롤로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롤로는 타닌이 부드러워서 산도 밸런스가 좋기 때문입니다. 추천한 와인으로는 가성비 좋은 피오체살의 바롤로입니다. 그 후 저렴한 RDM, 끼안티 클래시코를 즐기다가 BDM까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피노누아에 입문합니다. 첫 와인으로 올리비아 르플레르의 부르고뉴 피노누아입니다. 이제 시큼한 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향과 맛으로 변하는 것을 알고 동물적인 가죽향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전에 몰랐던 피노누아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는 꼬릿한 흑향이 좋아질 때쯤 마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 단계를 거치면 이제 상급자 단계로 20만원대 보르도와 피노누아를 마셔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 입문 순서는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미국 샤도네이, 프랑스 샤도네이, 프랑스 고급 샤도네이 순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트 첫 입문은 산도가 튀지 않는 쇼비뇽 블랑으로 시작합니다. 추천 와인은 열대 과일향과 풀향이 가득한 뉴질랜드 클라우드베이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산도가 부드러운 미국 캘리포니아 샤르도네로 넘어갑니다. 5번 클리마 샤도네이는 부드러운 오크향으로 직관적으로 맛있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아한 산도를 즐길 수 있는 프랑스 샤도네이를 즐기면 좋습니다. 알렉스 간발의 샤도네이는 산도 밸런스가 좋아서 입문용으로 적합합니다. 이제 좋은 화이트 와인에서 느껴지는 우아한 산미, 미네랄리티, 복합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대 메르소 몽나세를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나름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초보자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신 와인들 중 10만원 미만 가성비 베스트 와인을 추천해보려 합니다. 델라모트는 1760년 프랑스와 델라모트가 설립한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샹파뉴에서 5번째로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상위 라인으로 블랑 드 블랑의 최고봉인 살롱 샴페인이 있고 연간 75만 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샴페인으로 꼽은 이유는 언제 오픈해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샤르도네를 기본으로 해서 신선한 과일향과 섬세한 질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이 적은 브리스타일로 구매하시면 호불호가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와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이트 와인은 올리비아 르플레르 레시티를 추천합니다. 올리비에는 프랑스 부르고뉴 화이트의 탑 생산자로 우아하고 섬세한 부르고뉴 와인을 접하고 싶은 분께 최적의 선택입니다. 가성비 화이트 와인으로 꼽은 이유는 10만원대 메르소 향과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레지오날급이지만 상위 라인인 레시티를 꼭 구입해야 하는데 일반급은 스틸 숙성을 하는데 반해 레시티는 1년 정도 오크 숙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B는 프랑스에서 좋은 빈티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2019 레시티를 구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가성비 추천 와인은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베로나 지역에서 만든 토마시 아마로네입니다. 1959년 첫 병을 생산으로 현재 4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300만 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셔본 가장 복합미와 구조감이 좋았던 와인으로 아파시멘토 제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른 생산자들은 신선한 포도를 그대로 착즙하는 데 반해 토마시는 100일 동안 대나무 렉에서 건조해서 사용합니다. 45% 증발된 와인은 15도의 높은 알코올을 만들고 와인의 복합미와 구조감을 더해줍니다. 이태리 최고 빈티지인 2016빈을 추천합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토스카나 지역에서 만든 아르지아노 BDM입니다. 이탈리아 3대 와인으로 바롤로, BDM, 아마로네가 있는데 BDM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줄임말로 브루넬로는 산지오베제의 클론 품종을 뜻합니다. 이 와인을 픽한 이유는 얼마 전 20만원대 사세티 BDM과 비교 시음을 했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3배 이상 가격이 저렴한 이 와인을 더 비싼 와인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블랙베리, 체리향과 이태리 특유의 제비꽃 향, 그리고 오크 바닐라 향으로 누구나 좋아할 와인입니다. 가성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페인 후미아 지역에서 만든 후안길 실버입니다. 포도 품종은 모나스트렐 100%를 사용했는데 프랑스 론 지역의 무드베르와 같은 종입니다. 알코올 15%의 풀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오크 바닐라 향으로 무척 부드럽습니다. 가성비 와인을 꼽은 이유는 어떤 모임이든 도네 와인으로 가져갔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격도 낮아져서 5만원 미만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옐로우, 실버, 블루 라벨이 있는데 가성비 좋은 실버를 추천합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샤스 스플린입니다. 슬픔이 안녕이란 뜻으로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가 이 와인을 마시고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와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좋은 와인일수록 숙성 잠재력이 있는데 2010년 빈티지 와인을 마셔도 시음적기가 지나지 않은 좋은 와인이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5, 6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고 이태리 스페인 가성비 와인을 마시다가 프랑스 보르도 흑향이 마시고 싶으면 꼭 구입하게 되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마셔본 와인 중 최고의 부르고뉴 와인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에스프리는 앙리지로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와인 양조의 정신입니다. 오크통을 만들기 위해 아르곤 숲을 조성하고 샴에 따라 다른 특징의 나무로 오크통을 만드는 오크테루아로 유명합니다. 피노누아 비율이 80%에 달해서 엔트리급 치고는 바디감이 있는 편이고 고소한 누룩향으로 샴페인의 전형적인 향과 맛을 가장 잘 표현하는 와인입니다. 미국인이 만든 부르고뉴 본 화이트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 후 샹볼 뮤지니에 빠져서 프랑스에 정착해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레드보단 화이트가 더 유명하고 아직은 가격이 착한 가성비 와인으로 바이오 다이나믹 방식을 사용합니다. 목낫에답게 몽글거리는 부드러운 산도와 오크 바닐라 향으로 첫 향부터 우아합니다. 미네랄리티가 좋고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린 미끌거림이 있어서 입안에서 굴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산도가 좋고 메르소의 깨볶는 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노만에는 좋은 밸런스와 우아함이 특징이고 주브리는 거친 타닌과 남성적인 가죽향이 특징입니다. 기아르 주브리 상베르땅은 소규모 생산자로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지급이지만 프리미어 크리급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밝은 베리 가죽향으로 시작해서 스월링할수록 젖은 숲향, 음습한 지하실 냄새까지 고급 피노누아에서 나는 모든 향과 맛을 보여줍니다. 앙리구주는 뉘생조르주의 간판 스타로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유명 생산자입니다. 특유의 밝은 초록색 라벨도 인상적입니다. 주브리 상베르땅처럼 거친 타닌과 가죽향이 있으면서 샹볼의 우아함이 공존하는 와인으로 샹볼 미지니에 좀 더 가까운 와인입니다. 첫 향에 밝은 베리, 딸기향, 오크 가죽향이 올라오고 산미, 타닌, 알코올 어느 하나 튀지 않는 좋은 밸런스의 와인입니다. 에세조 지역은 시내물방울에서 최고의 밭으로 자주 언급되는 그랑크리 밭입니다. 장마크 미오는 본노마네를 기반으로 한 탑 생산자로 에세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DRC 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더욱 기대감을 주는 와인입니다. 포도 평균 수령 40년 이상으로 30%의 뉴 오크통을 채택했습니다. 첫 향에 진한 블랙베리 향이 나고 가죽향도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화이트 와인의 미끌미끌한 오일리함도 느껴지고 비단 같은 유려한 텍스처와 특히 레이어가 살아있습니다. 그랑크리로 올라갈수록 느껴지는 밸런스, 구조감, 그리고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다채로운 향과 맛의 특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인들 중 가성비 좋은 와인들을 추천해보려 합니다. 지롱드 강을 중심으로 왼쪽을 좌안, 오른쪽을 우안이라 부릅니다. 좌안의 주요 지역으로는 메독과 오메독이 있는데 오메독에 있는 주요 4가지 지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테스테프는 일반적인 메독 지역의 자갈밭과 다르게 점토질 토양으로 강한 타닌과 높은 산도가 특징입니다. 포이약은 1등급 샤또 무똥 로칠드, 샤또 라뚜루, 샤또 라필드 로칠드 3개가 있는 곳으로 강건하고 파워풀합니다. 마고 지역은 기본적으로 오크 숙성을 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섬세하고 우아합니다. 생줄리앙은 뽀이약과 마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파워풀하면서도 우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 품종은 일반적인 보르도 블렌딩으로 까베르네 슈비뇽을 메인으로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을 블렌딩해서 만듭니다. 첫 번째 비교 포인트로 유명 와인을 다른 지역별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와인으로 대표적인 생줄리앙의 샤또 딸보와 생테스테프의 라펑로체입니다. 좀 더 다채로운 구조감을 원하면 샤또 딸보를, 보르도 흑향을 좋아한다면 라펑로체를 추천드립니다. 샤또 딸보는 히딩크가 월드컵 4강 때 언급하면서 유명해졌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랑크리 4등급 와인으로 2008년 유명한 와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뽀이약보다는 마고향에 가까운 부드럽고 우아한 텍스처로 바뀌었습니다. 까쇼 66% 블렌딩으로 15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라펑로체는 생테스테프의 특성답게 전형적인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거친 타닌과 흑향을 느끼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며 그랑크리 4등급 와인으로 1등급 샤토무똥 로칠드의 바로 옆밭이어서 비슷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포인트로 마고 지역의 와이너리별 추천을 해보려 합니다. 프리미엄 와인인 샤또 지스크루와 데스미라이를 추천합니다. 마고 지역을 가장 잘 풀어낸 샤또 지스크루와 목넘김이 부드러운 데스미라이, 둘 다 마고 지역의 대표 와인입니다. 샤또 지스크루는 그랑크리 3등급 와인으로 부드럽고 실키하며 목넘김이 좋습니다. 2시간 병브리 등으로 어느 정도 쉽게 풀려서 와인을 한 병 따서 천천히 음미하며 즐길 수 있는 와인입니다. 샤또 데스미라이는 가난한 자의 샤또 마고라는 별명으로 5대 샤또를 마실 수 없을 때 추천하는 가성비 와인입니다. 그랑크리 3등급으로 6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뽀이약 지역의 와이너리별 추천입니다. 고급 와인의 대명사이자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좋은 샤또 뽕떼까네 그리고 가성비 좋은 페네클로를 추천합니다. 뽕떼까네는 4등급이지만 2등급에 가깝다는 평이고 풀바디하지만 멀롯 비율이 높아서 우완처럼 부드럽고 실키합니다. 1등급 그랑크리에서 나는 은은한 민트, 흑연향을 맡을 수 있는 와인으로 잘 풀린 뽕떼까네는 긴 피니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또 페네클로는 뽀이약의 거칠고 강건함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와인입니다. 블랙베리, 삼나무 향과 은은한 오크 바닐라 향으로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바디감으로 캐주얼하게 마시기 좋은 와인입니다. 내추럴 와인은 와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초제 등 인위적인 화학물을 첨가하지 않고 산화를 방지하는 이산화황을 넣지 않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숙지도 상대적으로 적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마시기 편합니다. 내추럴 와인은 펑키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힙스터들 중심으로 SNS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내추럴 와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단에 영상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쿰쿰한 향이 강하지 않은 와인들 중 마시기 편안한 탑티어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을 소개합니다. 포도 껍질을 함께 침용해서 만든 오렌지 와인으로 약간의 침전물이 있어 처음에는 맑은 윗부분을 마시고 두 번째는 흔들어서 마시면 한 번에 2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라치오 지역에서 페코리노, 말바지아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과일 아로마와 기분 좋은 산미가 느껴져서 일과 중에 가볍게 마셔도 취하지 않고 기분을 업시켜주는 낮술에 좋은 와인입니다.
최근 내추럴 와인의 메카로 추앙받고 있는 프랑스 쥐라 와인으로 마음 블랑슈는 2006년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쥐라 와인의 특징은 부드럽고 꽃향과 과실향이 풍부한 스타일입니다. 마음 블랑슈 엉까트비는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졌지만 일반적인 부르고뉴 화이트와 다르게 더 진하고 긴 여운을 주며 화사한 플로럴 향을 입안 가득 머금은 꽉 찬 느낌을 줍니다. 독특한 내추럴 화이트를 경험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라스토파는 이탈리아 북부의 에밀리아 로마니아 지역에서 만든 와인으로 이산화황을 넣지 않고 내추럴 이스트를 이용해 발효합니다. 바르베라는 햇빛이 뜨겁고 강하게 내리쬐는 언덕에서 잘 자라는 포도 품종으로 숙성 잠재력이 뛰어나고 생생한 산도를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도가 높지만 알코올이 받쳐주어서 밸런스가 좋습니다. 검붉은 체리와 발사믹, 가죽 뉘앙스의 향으로 2011 빈티지를 선택하면 시음 적기에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추럴 와인을 즐기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특유의 쿰쿰한 마곡간 냄새가 있는데 한 잔 정도 와인잔에 따르고 병에서 30분 정도 브리딩하면 부정적인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